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5년 1월 28일 국내 경기 KBL 2경기 그리고 코보 2경기 총 4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와 KCC와의 경기입니다. 가스공사는 직전 소노와의 경기에서 철저하게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리했는데 전반적으로 야투감이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직전 가스공사가 3점 적중률이 3점 적중률이 전반적으로 17%, 18% 정도 수준이었으며 2점 성공률은 좀 더 높았지만 이제 3점 성공률과 야투의 이 합을 나눠서 보았을 때는 한 40% 정도의 필드골 성공률을 가져갔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오늘 경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리바운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최근 5경기 보시면 3점 허용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입니다. 3점 허용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오늘 경기 KCC가 라렌이 이 경기 25일 경기도 상당히 20분 뛴 걸로 알고 있고, 아니 40분 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전 경기도 40분, 그리고 하루 쉬고 또 하는 경기에서도 라렌이 과연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을지, 은도예의 수비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정관장에서 이렇게 40분을 계속 연속적으로 뛰어본 적이 없었던 라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기는 페인트존 득점이 조금 예전보다는 KCC가 좀 준수하게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낮다. 34득점 정도 리그 평균의 어떠한 페인트존 득점을 가져갔었지만 가스공사의 페인트존 수비가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케줄이 워낙 타이트해요. 나흘간 3경기를 뛰어야 되는 경기인데 25, 26, 27, 28 나흘간 3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 KCC의 야투감은 오늘 정도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기 KCC가 50%의 3점 적중률을 53%네요. 던지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은 56%, 2점 성공률이 아마 한 60% 정도 됐을 겁니다. 던지면 다 들어가는 그런 KCC의 화력이었었는데 오늘 경기는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그만큼의 어떤 화력은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가스공사의 수비에 KCC가 충분히 고전의 여지가 있는 경기입니다. 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좀 스케줄이 널널한 상황이고 25일 경기하고 이틀 쉬고 하는 경기이며 오늘도 수비로 경기를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수비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허웅, 이승현, 이호연, 이근희 이 4명의 백코트 자원들이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하고는 있으나 오늘 경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프런트코트에서도 용병 싸움에서도 가스공사가 KCC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가스공사가 오늘 KCC가 조금 답답해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체력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경기는 KCC보다는 가스공사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공사의 승, 그 다음에 마인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노와 정관장과의 경기인데 정관장은 먼저 버튼이 가세를 하면서 버튼의 득점력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20득점은 꼬박꼬박 해주고 있는데 버튼 같은 경우는 평균 득점이 직전 경기도 20득점, 그 다음에 오브라이언트도 직전 경기 20득점, 둘이서 이제 40득점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용병들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버튼과 오브라이언트는 서로 색깔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도 버튼을 생각한 수비, 그 다음에 오브라이언트를 생각한 수비, 두 가지 수비를 다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장원 상대로 조금 껄끄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소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버튼을 활용한 국내 자원들의 공격 성공률, 그 다음에 득점력,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경기 김경원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정효군이 팀을 떠나면서 높이에서의 문제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 김경원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높이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김경원이 충분히 상쇄해 주었던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반면 소노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뭐 가스공사를 만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고 아직 여전히 뭐 지금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뭐 지금 소노의 부상자들은 거의 뭐 주전 구간 자원들 다 부상인데 뭐 오늘 캔바오가 출장 가능성이 있지만요. 길게 뛰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정현, 김진우, 이근준 뭐 다 지금 백코트 자원들이 경기에 출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득점력에서는 소노가 조금 고전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 정관장이 뭐 나름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리그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비 조직력, 올 시즌 초반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수비가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반면에 득점력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관장이 오늘 경기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양 팀의 차이점은 3점 적중력도 많이 차이가 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야투율에서도 훨씬 정관장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페인트존 득점은 정관장이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노의 페인트존 실점, 아무래도 이제 높이가 낮다 보니까 이 페인트존 실점에서 소노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기는 뭐 정관장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관장의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언더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와 한국전력과의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일단은 막심, 그 다음에 파즐리 이 두 명의 용병 선수가 너무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막심 같은 경우는 경기 3세트 후반 정도 되면은 체력적인 문제를 좀 보이면서 상대의 블로커들에게 셧아웃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막심과 파즐리가 뭐 삼성화재의 원투펀치라는 점, 확실한 공격 루트가 두 군데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삼성화재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가 뭐 좀 해줘야 되는데 최근 경기 김정호가 경기에 출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호 감독은 딱히 김정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뭐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손현정과 이시몬이 이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서 출장하고 있는데 득점력에서는 조금 공격에서는 좀 부진하지만 리시브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고요. 아울러 최근 경기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김준우가 중앙에서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분명 긍정 요소입니다. 반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마테우스가 시즌 아웃 당했습니다.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이제 국내 자원으로 경기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한국전력은 임성진을 비롯해서 서재덕, 그 다음에 임성진, 서재덕, 윤하준 뭐 이런 구교효 뭐 이런 국내 자원들 공격수들이 있는데 지금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습니다. 뭐 임성진이야 꾸역꾸역 제 몫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재덕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좀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팀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 뭐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신영석이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 경기는 한국전력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경기 삼성화재가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트 정도 삼성화재가 잃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 언더사이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화재의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현재의 한국전력으로는 공격 마땅한 지금 공격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막심과 파즐리라는 확실한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에게 대항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화재의 승 언더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와 IBK 경기입니다. IBK가 뭐 최근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지금 6연패 중이고, 도로공사는 그래도 6경기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팀의 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 시즌 도로공사가 IBK를 상대로 단 한 세트밖에 못 가져갔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IBK가 최근 상당히 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천신통 세타가 없는 상황에서 김학영 세타의 토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공격수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황경민과 이소영이 제 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IBK가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데, 사실 도로공사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직전 경기 페퍼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지만 이날은 페퍼가 너무 못했던 경기였고요. 페퍼가 너무 못했던 경기였고, 일단 니콜로바가 공격 점유율을 직전 경기 20%를 채 가져가지 못한 상황에서 승리했다라는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용병이 좀 잘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원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림으로 승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도로공사가요. 게다가 강소희 역시 IBK전은 조금 껄끄러웠고, 다음에 직전 경기 타나차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사실 타나차는 이 경기도 그렇고요. 도로공사가 GS를 이겼던 이 경기도 그렇고요. 타나차의 활약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페퍼와의 경기에서 타나차가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을 역할을 하였지만, 사실 페퍼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타나차가 살아날 수 있었고, IBK는 그래도 지금 페퍼의 상황보다는 조금은 나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상황을 해봅니다. 게다가 빅토리아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43%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격 점유율도 43%, 오픈 성공률이 34%, 그 다음에 꾸준하게 23득점 정도는 공격 포인트를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빅토리아가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문제는 이 황민경과 이소영 이 자리에서 저 득점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 IBK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육서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육서영이 리시브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소영과 황민경 자리에서 얼마나 득점을 해줄 수 있는지가 오늘 경기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5경기에 보시면 오픈 성공률은 32%, 그 다음에 IBK가 30%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IBK가 오늘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땐 니콜로바가 최근 경기 조금씩 부진하고 있고, 빅토리아는 그나마 제 몫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앞선 이 윙에서의 공격력은 저는 IBK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IBK가 조금 더 낫고, 최근 IBK가 리시브에서 조금 부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오늘 경기 변수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유효 블로킹이나 디그적인 부분에서는 IBK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IBK가 6연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만약에 IBK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이 연패가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연패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가 IBK에게는 터닝 포인트 하기 딱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전적이 IBK가 도로공사보다 좋고, 최근 니콜로버가 좀 부진하고, 그 다음에 타나차, 그
그다음에 강소희가, 특히나 강소희가 IBK 경기에서는 부진했고, 타나차는 뭐 IBK랑 딱 한 경기 했습니다. 한 경기 했는데 뭐 그 한 경기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반면 빅토리아는 정상적인 폼이고, 그다음에 육수영은 괜찮고, 황민경과 저 이소영 둘 중 하나만 살아나면 저는 IBK가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빙의 경기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는 오버 사이드에 IBK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에는 뭐 유료 팁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라라 피부과 의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스포츠게이트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배트맨 시간 놓치신 분들은 이 스포츠게이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신규 가입 시 100만 팡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따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